공자 앞에서 문자 쓰기입니다. 오늘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물음표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 제목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장보 하나로. 이 문장 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아니다. 짖는 개 문다. 반드시 문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쓴 거죠. 그래서 글이 상당히 제가 뭐 이런 글을 함부로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임팩트 있게 들어간 게 뭐냐면요. 처음하고 끝이 딱 첫 단락이 한 문장도 아니죠. 단어 두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도 한 줄이죠. 한 줄. 딱 한 줄. 임팩트 있게 처음에 한 줄로, 마지막에 또 한 줄로 끝냈죠. 이게 굉장히 이런 글이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팩트가 있죠. 강렬하죠, 아주. 총 30에 최소 77발. 자, 이게 지금 깨게 계속 짖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짖는 개인데 문다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 이따 보겠지만은 참 멋진 표현이에요.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물지 않은 개가 있을 뿐. 그렇죠? 아직 물지 않은 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개는 다 문다는 얘기입니다. 첫 단락에서 이제 팩트를 언급했죠. 예, 도입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 30에 77발, 그 다음에 북한이 이러이러했다. 탄도미사일만 77발 쐈어요. 우주발사체는 아시겠지만 우주발사체는 우리도 얼마 전에 쐈어요. 누리호. 예, 우주발사체 누리호입니다. 예. 우주발사체는 이게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북한은 우주발사체 쏠 때마다 자기네들도 우주 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인공위성 쏜 거다. 옛날에 뭐 광명성호 이런 거 쓸 때 다 북한 애들이 강변한 게 뭐냐면 일리는 있어요. 솔직히 얘네도 우주 개발할 권리 있는데 못할 거 없죠. 근데 문제는 우주 개발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이라고 할까? 하여튼 국제사에서 모범생 착한 애들이 하면 좋은데 얘네 불량 국가잖아요. 불량 국가가 우주 개발한다니까 국제사가 믿어주지가 않죠. 뒤에 나왔지만은 이 우주 발사체는 언제든지 이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미사일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봅니다. 보면 됩니다. 날아가서 대기권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거의 우주 공간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게 바로 이 ICBM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다 핵을 싣는 기술이 핵 탑재만 가능하게 되면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핵을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CBM이 특히 민감한 거고, 참고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는 건, 탄도미사일은 흔히 말하자면 그냥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그런, 제가 군사 지식은 잘 없지만은, 그래서 솔직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요 미국은 그렇게 일일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일본하고 우리가 기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식 사정권에 일본하고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탄도미사일은요 절대 미국 본토 못 날아갑니다. 하와이까지도 못 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탄도미사일은 그냥 그러려냐. 근데 우주발사체 일단 다 이거 하면 이제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핵만 실으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자, 어쨌건 북한이 이러이러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죠. 1년 2개월 7일간이라는 숫자를 명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왜냐?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하고 그 다음 단락에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많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밑밥 깐 거예요. 1년 2개월 7일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시를 하는 거는 글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장치죠. 자, 어쨌건 간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어떤 팩트를, 상황을 얘기해서 상황 설명. 자,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다음 단락에 우리의 대응입니다. 자, 북한이 지금 그 ICBM 문제가 되는 그냥 일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현지에서 긴급히 NSC 소집을 했죠.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작 합참은 의례적으로 했던 브리핑을 뺐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럴 법도 한 게 뭐냐면은 뭐 한 말 또 할 거 없고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입을 닫은 셈이라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책임질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안보 둔감증, 불감증.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국민들도 그러죠.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기사 보고 놀라신 분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상황은 되게 엄중한데 이 엄중한 상황을 갖다가 그냥 소홀히 대처했다는 걸 갖다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 합참의 대응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다음 단락의 문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 줄이죠.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뭐 이게 그런 속설인가 봐요. 그러니까 깽깽 짖기만 하는 개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못 문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양경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키우는 분들. 아무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잘못된 생각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다음 단락에 다음 문장이 이어주죠. 지금 앞에서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5년 동안 67발을 쐈는데 지금 1년 2개월 7일 동안에 지금 77발을 쐈다는 거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300발 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 지금 북한이 예전보다 미사일 정말 더 많이 쏘고 있다. 얘네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얘네 미사일 한번 쏠려면요 전 인민이 한 끼 굶어야 될 겁니다. 한 번씩 진짜로. 예, 그거 각오하고 쏘는 거거든요. 얘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징후를 갖다가 사태 심각성을 언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저 김정은만 결심을 하면은 7차 핵실험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근심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방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지금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방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가까운 사례, 최근의 사례를 가져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예. 여기 나오죠. 러시아는 국경에다가 병력 배치하면서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전쟁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훈련을 빙자해서 훈련하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여담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었네.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기 김정일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발 훈련 좀 하자. 비행기 좀 띄우지 말라고 사정을 했대요. 왜냐면요. 모든 전쟁은 훈련에서 시작이 훈련한다고 해놓고 거기서 밀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에서 훈련을 하면 저쪽 대응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대응 훈련을 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투기가 5대가 뜨면 저쪽도 5개 똑같이 띄워야 돼요. 왜냐면 훈련한다 치고 그냥 휙 날아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솔직히 비행기 띄울 기름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훈련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 실제 김대중 진보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미군하고 합동으로 이제 연합훈련도 한미 연합훈련도 많이 진보 정권 때는 북한을 봐줬어요. 아우 제발 살려달라 하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비행기 띄우면 똑같이 띄워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근데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훈련이라고 뭐 주장을 했죠. 근데 결국은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단일성 뭐 푸틴 지가 쓰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건 칼럼까지 공개돼. 이게 뭐냐면 전쟁을 정당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래 역사적으로 단일 뭐 그런 거다. 민족체다. 단일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전쟁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이었나 보죠.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조가 보였는데 훈련을 하고 뭐 이런 칼럼까지 쓰고 징조가 보였는데 미국은 경고를 했어요. 미국은 정보가 많은 나라니까요. 아무래도 미국은 경고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에 수긍한 나라는 몇 개 안 됐다는 거죠. 러시아의 선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판이었고 그 오판의 결과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난리가 났잖아요. 오판의 결과는 참혹하다. 참혹했다가 아니죠. 왜냐 전쟁 안 끝났으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참혹했다가 아닙니다. 오판의 결과는 참혹하다. 그래서 방심의 결과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바로 가까운 이웃의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상황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냉정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여동생이요. 굉장히 입이 거친 아줌마인가요? 아가씨인가요? 아무튼 입이 거친 분입니다. 정말 북한은 그 어떤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형 뭐 12지랄 우리가 잘 안 쓰는 편이죠. 북한 말입니다. 12지랄 하등의 명분도 없다. 그 밑에 줄을 보면은 미국의 편역을 들면서 편역 우리가 누구 편을 든다고 하는데 이제 북한식 편인가 봐요. 편역을 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결박하려든 결박은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당 방위권 행사를 묶는다면 안보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위협했다는 거죠. 그 미국의 관계자 말도 인용을 해왔어요. 이 글에 어떤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넣은 거죠. 북한이 또 핵실험 해도 놀랄 일 아닐 것이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 분명히 한다.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좀 각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지난해 11월에 울릉도 방향으로 이제 우리 영해 인근에 떨어진 천미사일 영토는 그 전에 한번 떨어뜨렸죠. 연평도 포격대 전쟁 6.25 전쟁 후에 최초로 연평도에다가 포탄 떨어뜨렸는데 이제 바다에다가 영해 인근에 떨어뜨린 거 이게 처음이었대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물음표죠.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지 않는 개는 없다. 결국 개 짖다 보면 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지 않는 개가 있으면. 그래서 한국일보 칼럼인데요. 네, 한국일보 이제 중도 매체인데
한국일보가 보기에도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 안보 둔감증이 심각하다.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 이제 정말 이거는 우스갯소리라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고 전쟁 나면은 동두천은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왜 동두천이 안전할까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미군이 어떻게 보면 인간만 미군 기지에 총알 하나만 떨어져도요 미국 본토 공격한 게 돼버려요. 물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업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업적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굉장히 강한 수준의 군사 동맹이에요. 그래서 그 조약 자체로 한국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으로도 미군이 자동 개입할 근거가 돼버려요. 자기네에 대한 공격이라 간주를 하니까. 그런데 동두천이 이거는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저희 직원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안전해. 쟤네 미치지 않는 이상 동두천에다 포 못 쏴 이랬거든요. 왜냐면은 동두천에 실제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캠프캐시에 총알 하나만 떨어져도 이제 미군은 가만 안 있다는 거죠. 북한이 미군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거 옛날 말씀드렸나고 했어요. 그 우리나라 육군 화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우리나라 육군이 미국, 영국, 뭐 미국, 영국, 중국, 미영, 중, 러 빼고는 동시에 두 개, 세 개 나라하고 교전이 가능할 정도 화력이 강한데 그렇게 막강한 우리 육군의 화력을 전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화력이 여기 KC에 있어요. 다련장포가. 이건 맞대요. 210 화력 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력이 얘네는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MLRS라고 한 발이면 축구장 10개 날리는 미사일이거든요. 그게 여기 캠프 케이시에 있기 때문에 캠프 케이시에 있는 한 개 여단이에요. 여단 화력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 화력보다 더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동두천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북한이 함부로 못 내려오고 포를 못 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캠프 케이시의 화력 여단을 굉장히 무서워한답니다. 근데 이게 소요산이 천혜의 요새 지형이래요. 저도 정확한 모르겠는데 소요산이 어떤 지형이냐면 북한에서는 캠프 케이시를 공격을 못 한대요. 구조상. 근데 우리는 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방어를 하면서 북한에다가 무시무시한 화력을 쏘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군 기지 조기반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요. 미군이 캠프 케이시는 절대로 안 내줘요. 예. 거기 MLRS 그 다련장이라고 해요. 다련장 로켓포 여단을 둬야 되기 때문에 캠프 케이시는 반환 안 해, 절대 안 해준다고 사실 다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두천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정말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미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화력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 화력보다 더 큰 화력이 소유산 밑에 있거든요. 그게. 아무튼 예. 좀 그런 경각심, 안보 경각심을 얘기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글이 좀 저는 이런 글이 참 제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생각해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딱 한 줄씩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한 줄로써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상. 솔직히 짧게 봐서는 총 32에 최소 77발 이 문장 하나하고 맨 마지막 문장 물지 않는 개는 또 물지 않는 개가 있을 뿐 요 문장만 붙여도 한 편의 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된 글인 것 같습니다.